네, 자 오늘 오랜만에 뉴욕 닉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뉴욕 닉스 저는 90년대 때부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클 조던의 정말 광빠였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도 좋아했지만 그 시카고 불스와 자주 맞붙었던 팀들도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닉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패트릭 윈, 존 스탁스,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가면 앨런 휴스턴, 레리 존슨, 라트레스 프리에, 마커스 캠비 이런 선수들 좋아했었고, 찰스 오클리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맥다니엘스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뉴욕 닉스가 주는 그 경기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뉴욕 닉스의 멋진 클래식 유니폼, 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느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 뉴욕 닉스를 계속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롯데 자이언츠 팬인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 롯데 자이언츠와 뉴욕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프런트의 삽질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기도 했었고 한때 엄청나게 감독을 갈기도 했었고 또 뉴욕 닉스의 마지막 우승이 73년인데 롯데는 92년이고 엄청나게 또 각자 오래됐고 또 엄청난 인기 도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고 또 엄청난 팬덤이 있는, 여튼 제가 뉴욕 닉스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가본 경기장 중에서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꼭 재방문하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엔 3월에 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뉴욕 닉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단호하게 뉴욕 닉스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지만 저의 기준으로 뉴욕 닉스가 절대 우승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출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혹사를 시키는 감독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사를 시킨다는 건 쓰는 선수들만 쓴다는 거죠. 쓰는 선수들만 쓴다는 건 벤치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에게 감독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선수 생명, 그 다음에 그 시즌 농사를 굉장히 저는 앞당겨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혹사시키는 감독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닉스의 올 시즌 출전 시간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자, 미켈 브리지스 39.2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시 하트 37.7분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지 아누노비가 36.5분,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종아리가 좋지 않은데 지금 35분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앤서니 타운스가 빅맨이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34.6분인데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전 5명이 전부 다 35분 전후 이상을 뛰고 있고 아누노비, 하트, 브리지스 전부 다 36분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성적 나오지 않느냐, 성적 나오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 언제부터 뉴욕 닉스가 잘 나갔던 구단이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앞서가고 있고 뉴욕 닉스가 엄청나게 점수를 벌린 경기에서도 티보도 감독은 주전을 빼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 남기고 20점 차야. 바꿀 수 있잖아요. 안 바꿉니다. 미켈 브리지스 계속 뛰어요. 조시 하트 계속 뜁니다. 왜? 벤치 멤버들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출전 시간을 굉장히 주전들을 높게 가져가고 쓸 로테이션을 아주 좁게 가져가는 거죠. 자, 뉴욕 닉스가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OKC, 시카고, 올랜도에게 패했는데 3연패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실점 차이가 플러스 6.7점이에요. 이 플러스 6.7점이 얼마나 좋은 성적이냐면 리그에서 6번째로 좋습니다. 그만큼 이게 플러스 6.7점이라는 건 패한 경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 경기는 아주 큰 점차로 이긴다는 겁니다. 10점 차 정도로. 그런데 주전들 안 빼니까 출전 시간이 저 모양인 거죠. 자, 특히 올랜도를 맞아서는 차포떼고 나섰는데 올랜도가 왜냐하면 파울로 방케로, 그다음에 프란츠 바그너, 모 바그너, 제일런 석스 다 빠졌어요. 주전급 선수 가운데 주전 가운데 3명이 빠졌고 모 바그너 다치기 전까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던 선수인데 이 선수들 빠졌는데 뉴욕 닉스가 올랜도를 상대로 홈에서 졌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올랜도 매직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별로 쓰지 않았던 콜 앤서니, 그 다음에 부상에서 돌아왔던 앤서니 블랙, 그리고 고가 비타지는 원래 서드 센터였는데 얘가 잘하고 플레이를 잘하니까 얘를 주전으로 올리고 웬델 카터 주니어를 벤치로 내리면서 서로 경쟁을 붙게 만드는데 티보도 감독은 그냥 슬롬쓰리야. 제리코 심즈를 물론 쓰긴 썼죠. 그런데 벤치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마일스 맥브라이드 다쳤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쓰나요? 발굴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선수가 없어서 못 쓴다? 핑계입니다. 그럴 거면 NBA 감독하지 말아야죠. 그럼 올랜도 매직의 저말 모슬리 감독은 뭐 이 양반은 다른 팀들보다 로스터 스팟이 4-5명 더 많아서 그렇게 쓰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로스터 스팟이 있는데 그 선수를 발굴하고 그 선수의 장점을 키우는 건 감독의 몫입니다. 다만 티보도 감독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이 선수 돌아오면 얘 다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진짜 NBA에서도 지도자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물론 올랜도 매직 최근 10경기 5승 5패긴 합니다. 근데 원투펀치 빠졌어요. 제일런 석스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1.5군의 멤버를 가지고도 뉴욕 원정에서 이기네. 반면에 뉴욕 닉스는 이 경기에서 카렌서니 타운스 빠졌거든요. 빅맨이 굉장히 길게 뛰긴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 플랜 B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주전들만 굴려대는데 어떻게 플랜 B가 있겠어. 주전들 하나 빠지면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출전 시간 보면 미켈 브리지스 42분 뛰었고요. 조시 하트 42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리코 시임즈가 29분 뛰었는데 아치우어 22분, 캠페인 벤치에서 12분, 랜드리 샤밋 21분 8인 로테이션 썼어요. 혼자서 플레이오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맷 라이언, 제이콥 토핀, 그 다음에 헉포티, 그 다음에 콜렉 이런 선수들 뛰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예 기회가 없으니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주전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랜도와의 경기를 보고 나서 야, 뉴욕 닉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전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누적 출전 시간입니다. 미켈 브리지스 1451분 1위고요. 조시 하트 1358분 2위. 오지 아누노비 1349분 3위. 아누노비가 굉장히 부상이 잦은 선수인데 올 시즌 웬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많이 뛰다 보니까 출전 시간 누적 3위가 됐고요. 팍스 4위, 할리버튼 5위, 앤서니 에드워즈 6위, 제일런 브런슨이 1261분으로 7위입니다. 누적 출전 시간 상위 탑 7 가운데 4명이 뉴욕이에요. 이거 정상인가요? 절대 정상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엔딩이 어땠습니까? 한 명씩 사라졌죠. 진짜. 굴려대니 나만 알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닉스는 반환점 돌지도 못했는데 야, 이렇게 출전 시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굉장히 깝깝한 거죠. 자, 탐 티보도 감독의 피해자들, 저희가 또 피해자라는 단어를 좀 쓰긴 했지만 일단 데릭 로즈 출전 시간이 사실 루키 때부터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루키 때부터 출전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티보도 감독이 오고 나서 출전 시간 커리어 하이를 곧바로 찍었죠. 이 37.4분은 데릭 로즈 커리어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전 시즌도 36.8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티보도 감독 부임하자마자 출전 시간 커리어 하이였고요. 2011-12 시즌 때 35.3분으로 줄었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무릎 부상 입었습니다. 쌓인 거죠. 물론 데릭 로즈의 착지 방법도 완전히 잘못됐고 데릭 로즈 본인이 후회한다고 밝혔던 그 몸무게 증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더 크지만 그래도 티보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공교롭게도 이런 부상을 입은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2-13 시즌 통째로 아웃됐고요. 13-14 시즌에 10경기 출전에 그칩니다. 최전성기를 누려야 할 그 시점에 MVP 뽑히고 나서 최연소 MVP 뽑히고 나서 3년 동안에 49경기 뛰었어요. 여기서 데릭 로즈는 이미 꺾인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다시는 평균 20득점 시즌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조시 하트 2023년 플레이오프에서 48분 풀타임을 5차례나 소화했습니다. 야, 조시 하트의 인터뷰가 기억나거든요. 나가서 뛰라고 하는데 내가 어쩌겠어.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합니다. 48분 풀타임을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5번 한다? 야, 이건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 2라운드 2차전까지 평균 출전 시간이 무려 46.8분입니다. 윌트 체인벌린이야? 진짜 1.2분만 쉬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미친 거고. 자, 그리고 올 시즌 역시 37.7분을 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시 하트에게 어떤 후유증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뉴욕 닉스도 좋아하고 조시 하트도 좀 애정하는 플레이어인데 굉장히 경기 막판에 멍청한 파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찾을게요. 조시 하트가 원래는 멍청한 선수가 아니에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선수인데 이게 출전 시가 많죠. 공격, 수비, 리바운드, 허슬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걸 37.7분을 누비니까 진짜 쓰잘데기 없는 파울 많이 합니다. 3점 슈팅 파울, 클러치 파울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칙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조시 하트가 파울이 많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당 2.5개니까 출전 시간 대비 반칙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뭐 실리 파울, 멍청한 파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 후유증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시 하트는 탐 티보도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갈리는 선수고요. 자,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닉스 이적 후에 매 시즌 35분 이상 뛰고 있습니다. 물론 댈러스 시절 때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댈러스 시절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35분 이상을 뛰고 있고, 그리고 두 차례 플레이오프, 닉스 소속으로 두 번 뛰었잖아요. 40.3분, 39.8분씩 소화했습니다. 저는 플레이오프의 이런 주력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가지고 뭐라고 하긴 싫어요. 왜냐?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렇게 하고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자, 제일런 브런슨, 조시 하트 주전들이 정규 시즌 때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그 출전 시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높아진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디오 게임이 아니잖아. 비디오 게임도 계속 선수를 내보내면 체력 게이지 떨어지는데 정규 시즌 때 관리 안 됐던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때 더 높아지니까 티보도 감독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 네, 칼이 아니라 칼 앤서니가 이름이죠. 자, 미네소타 시절 탐 티보도 감독이 부임하기 전인 루키 시즌 때 32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루키 시즌 때 잘했던 인물들이 소포머 시즌 때 출전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음 시즌 티보도 감독과 함께 했을 때 37분으로 출전 시간이 늘어난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기 싫어요. 그건 좀 억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 루키 때 32분 뛰었고, 그리고 1년 차에서 2년 차, 2년 차에서 3년 차 때 출전 시간이 빡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티보도 감독 해임 이후의 출전 시간은 또 줄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쓰다가는 타운스가 죽을 것 같거든. 33.5분, 33분, 32.7분. 물론 뭐 파울이 많기도 했었습니다만 확실히 티보도 감독 전후로 출전 시간에 이런 변화는 대부분 티보도 감독 때가 높았고 티보도 감독이 없을 때는 줄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록이 알려주는 거니까. 자, 하지만 뉴욕 합류 이후에 다시 34.6분으로 더 올라섰고요. 34.6분은 2017-18 시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티보도 감독과 제외해서 출전 시간이 또 늘어났다는 거죠. 줄어들 일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플레이오프에서 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정규 시즌 때 30분을 뛰는 도노반 미첼이 플레이오프 때 40분 뛰면 어떨까요? 무조건 정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정규 시즌 때 37분 뛰는 조시 하트가 플레이오프에서 42분 뛰면 어떻게 될까요? 개 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정규 시즌 레이스가 길고 그 다음에 82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받지 못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격렬해지고 하드콜이 되는 상황에서 출전 시간이 거기서 더 늘어나. 어떤 선수가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이겠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뉴욕 닉스 시절의 티보도 감독, 자, 2023년 플레이오프에서 제일런 브런슨 40.3분, 그 다음에 RJ 베러, 줄리어스 랜들, 조시 하트 나름대로 뭐 합리적으로 잘 끊었습니다. 브런슨 빼고는. 자, 그런데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본격적으로 갈아 마십니다. 조시 하트 42.2분. 와, 진짜. 제일런 브런슨 39.8분, 오지 아누노비 36분, 단테 디빈첸조 35.8분. 이렇게 되면 주전들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주력 선수들이 길게 뛰고 대부분의 플레이오프는 8인 9인 로테이션이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시절 2018년 플레이오프는 양반이었는데요. 지미 버틀러 34분, 타운스 34분, 위긴스 32.8분. 그리고 정규 시즌 때 버틀러와 위긴스, 타운스가 전부 다 35분 이상이었는데 희한하게 플레이오프 때는 더 낮췄습니다. 이때는 티보도 감독도 당연히 2018년에도 혹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론에 신경을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 시절. 자,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 루올댕 42.9분. 네, 데릭 로즈 40.6분, 조킴 노아 33.1분.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루올댕 38분, 데릭 로즈 37분, 부저 33.3분, 조아킴 노아 33분. 와리가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플레이오프 때도 티보도 감독은 갈아 마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그래서 티보도 감독은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정규 시즌은 항상 구시예요. 정규 시즌 티보도 감독만한 역량을 보여주는 인물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 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고 직전 티보더 감독이 부임하기 전보다 항상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티보더 감독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그건 억지예요. 자, 하지만 왜 플레이오프 혹은 파이널에서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승률이 보여주거든요. 자, 정규 시즌 시카고 불스 64.7%의 승률을 이끌었습니다. 255승 139패. 그리고 올해 감독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23승 28패. 승률이 45.1%.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20% 가까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그 낙폭이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97승 107패. 5할 승률이 안 됐는데 미네소타에서 플레이오프 1승 4패. 뭐 그냥 1라운드 한 번 떨어졌고요. 자, 뉴욕 닉스에서는 이제 200승이 목전입니다. 199승 156패. 56.1%인데 뉴욕 닉스에서 맞이했던 플레이오프를 보면 14승 15패. 48.3%. 정규 시즌 대비 플레이오프 승률이 굉장히 좋지 못한 감독 가운데 하나. 그리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죠. 슬롬3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팀의 분위기 좋을까요? 저는 그 선수는 결국 뛰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게 없어. 그냥 나는 이대로 있다가 DNP야. 티보더 감독이 있는 한 그냥 진짜 의미 없는 가비지 타임, 쓰레기 같은 시간들만 뛰고 나가는 거야. 동기부여 있을까요? 나를 위한 발전의 향상심이 생길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팀의 뭐 분위기 저하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쟁력이 결국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의 저말 모슬리 같은 감독들이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우승에 가깝고, 티보더 감독이나 혹은 크리스 핀치 감독처럼 그냥 죽어라 주전들만 쓰는 인물들은 저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봐요. 저도 당연히 뉴욕 닉스의 팬이었고, 닉스가 우승하면 NBA 전체적인 전반적인 영향력은 다 긍정적인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뉴욕이니까. 빅애플이 우승하는데, 사실상 미국의 수도가 우승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52년 동안 우승 없잖아요. 티보더 감독이 있는 한 뉴욕 닉스의 우승은 저는 요원하고 가능성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감독은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을 육성하고 벤치 자원들, 세컨 유닛, 서드 유닛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딱 검증 끝낸 선수들만 쓰는 게 당연히 영리한 판단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혹사를 시켜서 우승에 가까웠던 인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랜도 매직의 사례, 특히 올랜도와 뉴욕이 맞붙는 걸 보고 와, 뉴욕 닉스는 진짜 우승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으니 닉스 팬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제가 혹사하는 지도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티보더 감독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욕 닉스 선수들은 항상 부상에 대한 위험이 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상 없이 닉스가 한 시즌을 또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컨텐츠를 찍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티보더 감독과 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여러분 이제 3월 공교롭게도 저희가 뉴욕을 갑니다. 뉴욕과 보스턴을 가게 되는데 그 여행 공지 조만간 열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모해 주시고요. 또 14만 될 때까지 또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여러분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 컨텐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